우리가 생각을 좀 바꿔서 보면 잘못하는 내용들을 우리가 인지하고 있으면 잘할 수 있다라는 개념입니다. 가까운 일본에서는 실패학이라고 하는 학문이 오래전부터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데요. 실패한 사례들을 모아서 그것을 연구하고 어떻게 했더니 실패했더라 라는 내용을 인식하게 하는 거죠. 그 실패하는 방법을 알았다라는 것은 곧 잘할 수 있는, 성공할 수 있는 길로 가는 길이다 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오늘 이제 함께 하시면서요. 함께 하시면서 한 가지 내용을 알아볼 텐데요. 자, 스피치를 망치는 10계명이다 라는 내용을 이제 한번 보실 수가 있겠죠. 예. 말씀드린 대로 사람들은 뭐든지 잘하고 싶어 합니다. 근데 잘하고 싶어 하는데 잘하고 싶은 생각은 있고 의지는 있는데 잘하고 싶은 또 잘할 수 있는 그런 노력들을 하는 데에는 좀 게으르지 않나 라는 생각을 하는 거죠. 그래서 오늘 누가 뭐라 그래도 이 스피치에 관한 관심이 있는 분들이 오늘 이 시간에 함께 하셨을 거다라고 믿습니다. 많은 분들의 응원과 또 성원과 시청 부탁드리고요. 웃기바 플러스와 라이브 투데이 TV, 김태승 TV, 정택수 TV, 홍성준 TV, 백세로 TV가 협찬으로 함께 방송을 하고 있습니다. 생방송으로 50분 동안 진행할 겁니다. 4시 50분까지 할 거고요. 말씀드린 대로 스피치를 망치는 10계명이라는 제목으로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프로필을 간단히 띄워보면 개인적으로 정말 운이 좋게 대한민국 쇼핑 호스트 1호로 국내에 도전 한국인 기네스에 등재가 됐습니다. 개인적으로 영광스러운 일이고요. 같은 일을 26년 하다 보니까 이제는 뭔가 조금 방법을 알게 되는 것 같아요. 제가 20대 때는 제가 모든 것을 다 할 수 있는 사람이다 라는 것을 착각하고 있었고 한 40대쯤 되니까 이제는 저보다 더 훌륭한 사람, 저보다 더 뛰어난 사람이 많이 계신다 라는 것을 인지하게 되었죠. 스피치는 같은 일을 26년째 하고 반복을 하고 있다 보니까 어떻게 해야 스피치를 망칠 수 있고 어떻게 해야 강연을 망칠 수 있다는 것을 거꾸로 알게 되고요. 그것을 반대 개념으로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좀 더 이 스피치에 대한 개념도 이해하고 말을 할 때 좀 자연스럽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자, 주간인물이라는 곳에서 예전에 한번 인터뷰를 해 주었었는데요. 유머와 스피치로 통하는 글로벌 비즈니스 전문가 이렇게 소개를 해주셨는데 개인적으로 참 영광스러운 일이죠. 연세대학교에서는 유머 스피치를 또 고려대학교에서는 명품 스피치를 지금 현재는 숭실대학교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아주 훌륭한 분들과 함께 이 스피치와 웃음에 관한 그런 강연을 하고 있습니다. 자, 지금 이 방송을 함께 시청하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행복하세요? 행복하십니까? Are you happy? 이렇게 물어보면 금방 예, 저는 행복해요. 아주 행복해요 라고 대답을 3초 이내에 하실 수 있는 분들이 많이 계실 거예요. 행복의 지수를 1점에서부터 한 10점까지 놓고 봤을 때 행복하십니까? 라는 질문을 했을 때요. 서울대학교에 계시는 최인철 교수님, 서울대학교 행복연구센터의 이제 소장님으로 계시잖아요. 최인철 박사님도 8점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최 박사님의 가족들도 모두 8점이래요. 대단한 거죠. 0인 사람들은 아마 없다라고 보고 1에서부터 10점 사이에서 내가 얼만큼 기준을 잡고 있는 건데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장표는 유전자예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행복 유전자가 50%를 차지한다는 거죠. 참 엄청난 수치죠. 저도 20대, 30대 때에는 그런 유전인자나 DNA에 대한 이 50% 유전에 대한 그런 인식을 잘 못하고 있었는데요. 사람의 성격이나 성향이나 DNA는 바꿀 수 없다라는 것을 알게 되면서부터 생각을 좀 더 바꾸게 되었죠. 다른 사람을 변화시키려는 노력보다는 제 자신이 변화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에 조금 더 치중을 하게 된 거죠. 자,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고민을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과의 소통에 있어서 왜 이렇게 소통이 부재일까? 왜 말이 안 통하는 걸까? 그 사람과 내가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는 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내 성격도 다르고 생각도 다르고
또 취향도 다르고 다르기 때문에 다르다라는 것을 인지하면서 출발해야 된다. 그래서 남성과 여성의 기본적으로 대화도 다르고 언어도 다르고 또 성격도 다르기 때문에 상대방을 이해하지 않고서는 진정한 소통을 할 수 없다라는 거죠. 네, 김세아님 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자, 그래서 이 장표에서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유전인자는 변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쪽을 유전인자나 인성이나 DNA를 바꾸려고 하면 스트레스고 힘드니까 그런 건 그냥 가볍게 패스하시면 되고요. 이 환경이라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저도 했었어요. 행복한 환경에 놓여 있으면 행복할 것이다. 그런데 공부한 바에 의하면 그 통계 자료에 의하면 10% 정도에 지나지 않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 환경이요. 다시 말해서 내가 놓여진 환경이 이렇게 불행하고 남들이 보기에도 불편하고 최악이다 할지라도 그곳에서 나의 생각과 관점의 그 방향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충분히 달라질 수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나머지 40%는 좋은 사람과의 어떤 소통, 좋은 사람과의 대화 이런 것이 나를 훨씬 더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라는 것이죠. 시청자 여러분 더 잘 아시는 것처럼 잘 먹고 잘 살자라는 이야기가 있었죠. 웰빙, 그 다음에 몸과 마음을 치유해야 된다. 힐링. 그래서 웰빙에서 힐링에서 트렌드가 어디로 가냐면 행복, 해피니스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지난주 스피치 강의 때는 내 행복이,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 이렇게 말씀드렸죠. 내가 행복해야 되고 내가 건강해야 되고 내가 할 수 있다라는 어떤 자신감을 갖고 있어야 일이 잘 됩니다. 강의도 마찬가지죠. 말씀드린 것처럼 강연을 망치는 10계명을 오늘 생각해 보면서 나는 나의 강의를 망치는 사람인가 아니면 강연을 성공적으로 이끌어갈 수 있는 사람인가를 스스로 점검해보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어떤 분들이 들어오셨나 좀 볼게요. 네. 네. 지금 파블 엔젤님도 오셨고, 네. 한 분 한 분씩 우리 정택수 교수님도 들어오셨네요. 반갑습니다. 요즘에 살리는 남자 책이 이제 베스트셀러로 진입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는데 축하드리고요. 많은 사람을 이렇게 생명을 살리는 일을 사명감을 갖고 계속 하고 계시니 참 대단하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행복을 이제 결정하는 요소에 대해서 생각해봤고, 당신은 지금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가? 당신은 어떤 강연을 하고 있는가?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그랬을 때 그 사람과의 이야기를 하면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상대의 어떤 생각, 고민거리 이런 것도 이해를 하게 되죠. 왜냐하면 언어는 그 사람의 모든 것이기 때문에 그 말 속에 상대의 어떤 마음의 상태나 이런 모든 것들이 나와 있다. 이렇게 보시면은 틀림이 없습니다. 자, 그런데요. 우리가 말을 해야 알까요? 말을 하지 않아야 알까요? 말을 하지 않아도 알 수 있을까요? 이런 이제 고민 가운데 있는데 기본적으로 말을 해야 됩니다. 말을 해야 상대방의 어떤 심리 상태나 마음의 상태나 이제 이런 것을 알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데 지금 당신은 지금 어떤 강의를 하고 있나라는 이야기를 했었고요.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면 아까 말씀드린 것 중에서 제가 주제로 잡은 그 스피치와 강연을 망치는 10가지 10계명이 오늘의 주제잖아요. 그래서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첫 번째, 자신의 실력과 경험만 믿게 되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 그리고 이 듣는 사람의 니즈를 전혀 파악하지 않으면 어떨까? 그리고 오프닝과 중간 이야기를 바디라고 하고 또 클로징은 대충 이야기하면 어떨까? 이렇게 볼 수 있겠죠. 그리고 강의 주제와 동떨어진 이야기를 한다. 이렇게 볼 수도 있겠죠. 그리고 청중의 관심은 별로 두지 않는다. 자, 이 5가지 중에서 내가 과연 몇 가지나 해당이 될까 생각해 보면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정택수 교수님 용마산 그늘에서 시청하고 계시네요. 용마산을 꽉 주름 잡고 계시는 우리 정택수 교수님 반갑습니다. 용마산의 지금 날씨는 어떤가요? 네, 용마산은 오늘 맑음인가요? 흐림인가요? 네. 자, 이 5가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5가지 말씀드렸는데
이 5가지가 실패하는, 스피치와 강의를 실패하는 5가지를 정리를 해봤습니다. 네, 지금 김영균 님도 오셨고, 네, 정택수 교수님 오셨고, 네, 살리는 남자 생명책입니다. 파블렌젤 TV님 오셨습니다. 자, 그러면 왜 실패하기 중요한 걸까요? 아까 말씀드렸지만 실패하는 사람들은 우리 주변에 많이 있습니다. 실패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성공하는 사람이 많을까요? 아마 비슷할 것 같은데 성공하는 사람들보다는 실패하는 사람들이 이 통계적으로 더 많을 것 같습니다. 20, 80의 법칙이 적용되는 경우일 수도 있습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성공하고 싶어하고 행복하고 싶어 하는데 그 행복이라는 것에 대해서 아까 말씀드렸지만 웰빙과 힐링과 해피니스를 오는 그런 중앙에 우리 행복이라는 키워드를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데 과연 나는 행복한 사람인가 라는 그 점수를 자가 진단을 해서 조금 전 2시 강연을 통해서도 셀프 체크를 해봤는데 5점, 6점, 8점, 9점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이 많았습니다. 행복이라는 것이 결국 어떤 크기, 이런 사이즈의 문제라기보다는 어떤 요소에서 내가 행복을 발견할 수 있느냐 하는 어떤 빈도에 대한 문제다라는 것을 인식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라는 생각에 동의하고 공감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작은 것에서도 행복함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밥이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어제 숭실대학교 강의에서도 행복은 밥이다. 밥인데 좋은 사람과 밥을 먹는 것이다 라고 정의를 해봤습니다. 전제는 좋은 사람이다 라는 것이 전제가 되어야 되겠죠. 우리가 불편한 사람과는 밥을 먹으면 체하게 되겠죠. 그리고 불편한 사람과는 또 만남 자체를 거리를 두게 되겠죠. 상대방이 나한테 대해서 거리를 두고 상대방이 나에 대해서 좀 불편한 마음이 있다라는 것은 어떻게 알 수 있냐면 그 사람의 말과 그 사람의 태도와 그 사람의 행동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걸 눈치채지 못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도 많이 있는데요. 그 문제를 상대방에게서 찾기보다는 나에게서 먼저 찾았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그래서 빈도, 자주, 얼마나 작은 것에서도 행복을 느낄 수 있는가 이런 것이 이제 능력인 거죠. 그래서 행복은 내 친구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내가 선택하는 것일까요? 자, 그리고요. 우리가 1마일의 기적이라는 에피소드를 다시 한번 생각할 텐데요.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는 것이 당시에는 불가능으로 여겼습니다. 의사 선생님들도 1마일을 4분 안에 돌파하게 되면, 주파하게 되면 심장이 터져버릴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했었죠. 그런데 아마추어 육상 선수였던 이 로저 베니스타는 이런 훈련을 통해서 그런 마의 그 4분대를 깨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이 와 정말 대단하다 어떻게 4분을 깰 수 있을까 이런 이야기를 하고 많이 의심을 했었는데요. 이 로저 베니스터는 나름대로의 훈련 규칙을 정하고 기초에 충실하면서 구간으로 끊어서 연습하다가 어느 날 물론 체계적인 훈련을 했겠죠. 그러면서 이 마의 4분 벽을 깨게 됩니다. 그래서 3분 59초 04라는 기록으로 깼는데 중요한 것은 뭐냐면 이 로저 베니스타가 그 4분대를 3분 59초 04의 기록으로 끝냈을 때 그 이후에 한 달 이후에는 4명의 선수가 그리고 1년 후에는 37명의 선수가 또 2년 후에는 약 300여 명의 선수가 4분의 벽을 깼다라는 거죠. 그래서 로저 베니스타가 아주 유명한 말을 남겼습니다. 할 수 있다라고 말하는 것도 나 자신이고 할 수 없다 라고 말하는 것도 나 자신이다 라는 이야기를 남겼죠. 그래서 오늘 주제가 강연을 망치는 10가지 10계명 중에서 내가 잘할 수 있다라고 믿고 가는 것 플러스 내가 잘할 수 있는 그런 전제 조건의 연습과 훈련이라는 것이 같이 동반돼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같이 공유하고 싶은 겁니다. 그래서 힘들고 좀 어렵고 귀찮고 하는 일이 있더라도 그 일을 반복하고 또 연습하다 보면 좋아진다는 거죠. 지금 이 방송을 함께 하고 계시는 우리 시청자 여러분은
좋아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그리고 잘하는 것이 어떤 걸까요? 네, 좋아는 하는데 잘하지 못하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잘하는데 좀 좋아하지 않는 것이 있을 수 있고요. 근데 좋아하는 것이 잘할 수 있는 일이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근데 세상에는 또 그런 일이 많진 않죠. 근데 좋아하지만 못하고 못하지만 또 좋아하고 이런 게 있습니다. 그런 와중에서 본인의 어떤 강점들을 하나씩 하나씩 찾아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런 분 있어요. 운동을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배우는 거 좋아하고 또 가르치는 거 좋아하고 그런 경우에는 이 좋아하는 것과 가르치는 것이 이렇게 공통점이 생기기 때문에 그 분야에서 상당히 성공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지금 정택스 운동을 열심히 하죠. 이 용마산을 주름 잡는 특공 대장이신데 용마산에서 또 이런 자연의 어떤 풍광과 또 맑은 공기와 이런 것을 보면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는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좋아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요. 또 잘하는 것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시고 우리가 조금 관점을 달리해서 보면 더 좋은 방향을 찾을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입니다. 그리고 행복에 대한 이야기도 했는데요. 우리는 충분히 행복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눈을 떴고 우리가 숨을 쉬고 있고 또 대화를 하고 있고 어제 돌아가신 수많은 분들, 전 세계에서 어젯밤 돌아가신 많은 분들에게는 오늘이란 이 날이 주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있다, 생존하고 있다 이 자체만 가지고도 나는 행복하다라고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작은 그런 요소들 가운데에서도 행복한 이유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다라는 거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떤 이야기의 그런 힘에 대해서 이야기의 어떤 그 숨은 파워에 대해서 말의 힘에 대해서 인지를 하고 계실 거다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반면 또 많은 분들이 말에 대한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하고 계시는 경우도 많다라는 생각을 합니다. 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이 말은 권력이고요. 예, 말에는 힘이 있습니다. 우리가 좋은 글을 읽으면 마음에 감동이 생기잖아요. 그 감동받은 것을 글로 적어보고 또 내가 내 입을 통해서 말을 해보고 그러면서 그 이야기가 나의 것이 됩니다. 강연을 망치는 사람들 중에 사례를 들었지만 어떤 강사님은 다른 사람의 책을 절대로 읽지 않는다고 그렇게 강연에서 오프닝에서 이야기를 하시는 분을 봤어요. 깜짝 놀랐어요. 네, 다른 사람의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의 이야기를 듣는 것도 내가 성장할 수 있는 아주 좋은 비결 중에 하나인데요. 그 방법을 하지 않는다라는 것은 글쎄요, 조금 저랑은 생각이 다르다라는 느낌을 받았습니다. 우리가 행복하자고요. 오늘부터는 더 행복하자고요. 나의 행복을 위해서 시간과 돈과 노력을 투자하자. 이 세상에 내가 없으면 다른 사람도 없습니다. 내가 건강하고 내가 행복해야 그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 거죠. 이 방송을 보고 계시는 분은 스피치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라이브 커머스에 관심이 있으신 분, 또 대중 앞에서 이야기를 하셔야 하는 분들, 이 사회의 리더 분들이 이 방송을 함께 하시는 겁니다. 중년을 위한 TV, 중년을 위한 방송, 라이브 투데이 TV. 이 중년은 대한민국의 중심이죠. 이 중심이 튼튼하고 중심이 건강해야 대한민국의 미래가 더 밝아진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네, 지금 정택수 교수님이 안 들리네요 그랬는데 지금 어떠세요? 잘 들리시나요? 네. 지금 내용상으로는 잘 송출이 되고 있는 것 같은데, 네, 네. 자, 그래서 이 소통이라는 얘기를 또 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소통. 네, 소통을 한자로 쓰면은 이렇습니다. 소통할 소자에 통할 통자. 이 통할 통자를 자세히 보시면은 이렇게 책받침의 변이 있잖아요. 이 소통을 이야기하면서 저는 반드시 하는 이야기가 있어요. 뭐냐면 소와 통입니다. 소와 통을 놓고
소통이라고 말을 할 수 있죠. 지금 화면에서 보여지는 이 소통은 그냥 소와 통입니다. 소화통, 소통인데 이 소통 가지고는 좀 2% 부족하다. 그래서 소가 제일 좋아하는 통이 바로 소의 먹이, 여물이 담겨있는 여물통인 거죠. 그래서 여물통이 상대방에게 되어 주겠다라는 마음으로 상대방이 필요한 것을 줄 수 있다라는 마음으로 해야 되는데, 더욱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내가 여물을 가지고 있지 않으면 상대방에게 그 여물을 줄 수 없다. 그 여물통이 되어줄 수 없다라는 그런 현실적인 부분도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상대에게 어떤 여물통이 되어줄 때 진정한 소통이 된다라고 생각하는데요. 내가 상대방에게 줄 수 있을 만큼 뭔가 가지기 위해서는 생각을 하는 거죠. 부채 좋아하시죠? 부채를 이제 일본어로는 센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 미야자키 대학에서 강의를 할 때는 가끔 이런 농담도 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 사람들이 재밌어 하니까 그 비결이 뭐예요? 라는 질문에 저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일본어로 센스가 부채거든요. 그런데 센스는 또 영어로 하면 센스잖아요. 그래서 영어와 또 일본어와 이렇게 조합하면서 리버럴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이렇게 저는 실제로 부채를 가지고 강연을 하면서요. 저는 품질이 좋은 이 센스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센스 있는 말을 한다라고 하면 이제 그분들이 알아듣는 거죠. 여기서 센스는 부채를 일본어로 하는 센스고, 또 그들이 이런 리버럴 강의 때 듣는 이 센스는 영어의 SEN, 그 센스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감각, 센스가 있는 사람들이 더 많은 인기를 끌고 있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럼 그런 센스는 어디서 생기는 걸까요? 네, 바로 좋은 부채를 쓰면 그런 센스가 생긴다라고 하면 사람들이 이제 웃게 되는 거죠. 이 스피치와 웃음과 이런 연관이 상당히 깊습니다. 지금 숭실대학교에서 글로벌 미래교육원에서 스피치와 웃음에 관한 강연을 지금 진행하고 있는데요. 어제 결석하시는 분들이 좀 계셨죠. 그래서 어제 결석하시는 분들이 오늘 이제 방송을 보시면서 또 보충하시라고 어제 숭실대학교의 강연의 내용을 요점을 정리해서 오늘 나는 스피치 강사다,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 이 편에 강연과 스피치를 망치는 10가지 10계명이라는 주제로 지금 정보를 나누고 있습니다. 지금 가운데에 이제 부채가 있는데요. 이 부채 안에 뭐라고 글자가 써 있죠. 이 글자는 좀 더 여러분께 좀 잘 보여드리기 위해서 이걸 좀 풀어봤어요. 이 부채를 이렇게 한자어로 풀어봤을 때 이렇게 나옵니다. 네. 이 부채가 와우 각상 쟁하사 이렇게 나와요. 석화 광중 기차신 이렇게 나옵니다. 수부 수빈 차활락 불계 구소 시치인이라 이렇게 써 있네요. 중국어 하시는 분들도 계실 것 같아서 원유자오 상정 허시 시호 광정 지 치신 수부 스핀 채활락 북하이 커샤오 시치人이렇게 돼 있네요. 달팽이 뿔 위에서 싸우는 게, 다투는 게 웬 말입니까? 부싯돌이 탁 반짝하고 지나가는 것이 인생이고 순간인데, 부한 데에도 처하고 가난한 데도 처하고 이 자체가 이미 기쁨인데 우리가 입을 열어서 웃지 않으면 바보입니다. 이런 뜻이에요. 그래서 이걸 다시 한번 이제 풀어봤어요. 한글로 한번 적어봤습니다. 이렇게요. 달팽이 뿔 위에서 무엇을 다투는가? 부싯돌 번쩍하는 찰나에 의탁한 이 몸, 부유한 대로 가난한 대로 즐거움이 있는 법, 입을 벌려서 웃지 않는 이는 어리석은 자로다. 이렇게 이야기를 풀어봤습니다. 자, 우리가 이 산다는 이 삶 자체가 어떻게 보면 인생이 참 긴 것 같기도 하죠. 요즘에 의학이 발달돼서 100세 시대, 120세 시대를 열어가고 있는데 우리가 건강하게 오래 산다는 것이 더 중요하죠. 건강하게 오래 살기 위해서는 3가지를 제안합니다. 첫 번째는 지금 정택수 교수님 용마산에 가셨는데 운동을 통해서, 규칙적인 운동을 통해서 걷기나
이 운동을 통해서 우리의 기본 체력을 지키고 유지해 나가야 된다는 거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음식을 좀 잘 드셔야 되겠죠. 아파서 돌아가시는 분들이라기보다는 아파서 식욕이 없고 드시지 못해서 돌아가시는 분들이 많잖아요. 예전에 우리가 음식이 자연 음식으로 이렇게 먹었을 때에는 요즘처럼 많은 질병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요즘에 어떤 패스트푸드나 이런 음식의 변화로 인해서 우리 몸의 건강이 많이 마이너스 되는 그런 경우가 많은 것 같은데, 이 먹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몸하고 이 마음은요, 이 불가분의 관계예요. 몸 따로 마음 따로 절대 안 됩니다. 그래서 사운드 바디, 사운드 마인드라는 말이 있잖아요. 건강한 신체에 건강한 정신이 깃든다. 그리고 이런 YMCA도 스피릿 마인드 바디. 또 하나, 여러분 여행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행은 그 여행을 가는 것도 마음이 설레지만 여행을 준비하는 그 과정이 더 마음이 설레잖아요. 뭐 어떤 이렇게 준비물을 챙긴다든가 뭐 이런 걸 하면서 여행에 대한 설렘이 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에 소풍 가기 전날 새로운 운동화를 사서 머리맡에다 놓고 그렇게 주무신 기억들이 있으시죠? 네, 여행은 그런 겁니다. 여행 자체가 준비하는 것으로 설렘이 있는데, 더욱 중요한 것은 여행은 누구와 함께 하느냐, 이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마음이 통하지 않거나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과 여행한다는 것은 그 자체가 불편한 일이죠. 그런데 그 여행을 갔다 오면 더욱더 많은 대화를 하게 되고 또 소통을 하게 되면서 상대방을 더 잘 이해하게 된다, 이렇게 볼 수 있죠. 그래서 우리가 운동하는 것과 여행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고요. 또 하나, 글을 쓰는 것, 책을 읽는 것, 이런 부분들도 이 스피치를 혹은 강연을 망치는 법이죠. 망치는 법. 예를 들어서 책도 읽지 않고 글도 쓰지 않고 다른 사람의 강연도 보지 않고 또 다른 사람의 어떤 이야기를 경청하지도 않고 내가 노력하지도 않고, 이런 것들이 스피치와 강연을 망치는 길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이해한다면 조금 더 잘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실패하기라는 것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어떻게 보면 타산지석, 다른 산에 있는 그런 돌멩이가 나한테 유익함을 준다라는 그런 의미와 일맥상통한다라는 생각도 듭니다. 그만큼 이 강사는 여러 가지 그 준비를 해야 되는 일들이 참 많은 것 같아요. 이 타이틀도 나는 스피치 강사다, 이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로 잡으면서 많은 이야기들을 나눌 수 있는 것은 말이 그만큼 중요하기 때문입니다. 이거 아세요? 말은 권력이다. 말에는 힘이 있다. 글에는 좋은 글을 읽으면 우리가 감동을 받죠. 그러나 우리가 어떤 말을 했을 때에, 영혼이 담긴 그 말을 했을 때에 상대방이 죽어가는 사람도 살릴 수 있는 그런 겁니다. 반대로 말해서 그 말을 잘못하게 되면 살아야겠다라고 생각하는 사람에게 그 사람 심장에 비수를 꽂는 그런 경우도 있죠. 그래서 같은 말이라도 이 말을 잘 해야 됩니다. 우리나라 속담에는 말 한마디로 천냥 빚을 갚는다, 이런 이야기도 있잖아요. 그 말의 중요성을 우리가 인식한다면 그 말에 대해서 좀 더 공부하고 말에 대해서 학습하고 하는 것이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남아수도 오고서라고 했죠. 남자는 모름지기 5수레 정도의 책을 읽어야 한다. 5수레 정도라는 책은 어마어마한 양이죠. 그리고 예전에 우리가 과거 시험을 보거나 장원급제를 하거나 했을 때에는 사서삼경이라고 해서 논어, 맹자, 대학, 중용, 시경, 서경, 역경, 주역이라고 하는 그런 책들을 다 통달하고 또 시도 짓고 이렇게 돼야 장원급제를 할 수 있었잖아요. 요즘에는 이제 장원급제 이런 것은 없어졌지만 그래도 나의 소양을 위해서, 나의 어떤 센스나 매력을 위해서 끊임없이 좋은 책을 읽고 글을 쓰고 또 다른 사람의 좋은 강연도 듣고 하는 겁니다. 행복을 결정하는 요소들에 대해서 처음에 오프닝에서 말씀드렸잖아요. 50%는 부모님으로부터 물려받은 유전자라고요. 50% 절대 바꿀 수가 없습니다. 10%는 놓여진 환경인데 40%의 적극적인 활동을 통해서 교육을 받는다든가 또 좋은 방송을 본다든가 좋은 사람과 만나서 밥을 먹는다든가 이런 활동들을 통해서 나의 에너지를 좀 더 행복한 에너지로 바꿀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오늘까지는, 아니 어제까지는 다른 사람 중심으로 생각했다면, 오늘 이 방송을 보신 이후로는 나를 좀 더 아끼고 나를 좀 더 배려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조금 전 강연을 통해서 나만이 볼 수 있는 거울 이야기를 같이 나누었어요. 아주 재밌었어요. 다른 사람은 모르나 나만 알 수 있는 이 거울인 거죠. 내 안에 들어있는 나와 소통하는 겁니다. 오늘 하루 어땠니? 오늘 하루 행복했니? 오늘 하루 많이 힘들었지? 이렇게 스스로 소통하면서 내 안에 있는 나와 대화를 하면서 서로 위로해주고 격려해주고 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하와이에 가면 이제 카우아이 섬이 있어요. 이 소의 눈을 닮았다 그래서 이제 카우아이 섬인데, 이 스토리는 2016년도에 군인들 인성교육 할 때, 와우 캠프를 할 때 연세대 김주한 교수님 중심으로 만들어진 그런 프로젝트입니다. 하와이 카우아이 섬의 종단 연구라는 스토리인데요. 이 하와이 카우아이 섬에는 버려진 섬이었던 거죠. 그래서 1955년도에 이 버려진 섬에 대한 연구를 하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좀 보기 좋게 해볼게요. 833명의 그 학생들, 태어난 사람들을 30년 동안 종단 연구를 한 겁니다. 이렇게 환경이 안 좋은 곳에서 자라나는 아이들은 분명히 잘못될 것이다 라는 전제하에 연구를 시작하게 된 거죠. 그런데 이 학자들한테 비상이 걸린 거예요. 왜냐면 그렇게 안 좋은 환경인데도 불구하고 잘 자라고 리더십이 좋고 이런 학생들이 있었던 거죠. 네, 그래서 결론은 뭐냐면 그 학생들에게 멘토가 있었는데, 적어도 한 명 이상 있었는데, 진심으로 아이를 사랑해주고 진심으로 아이를 격려해주고 진심으로 아이에게 따뜻한 말을 해주었던 그런 멘토가 한 사람 이상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환경이 중요하지 않다는 이야기를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환경이 척박하고 열악한 환경인데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지지해주고 성원해주고 믿어주는 그 단 한 사람이 있으면 우리는 아직도 행복하다라고 볼 수 있다. 이 말씀을 이제 공감하고 싶은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강연을 하거나 또 스피치를 하거나 그 망치는 방법에 대해서 이야기했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컨텐츠라는 생각이에요. 나의 이야기, 나의 스토리. 그럼 나의 스토리, 나의 이야기를 어떠한 방법으로 전달할 거냐? 이걸 이제 UNI 기법이라는 말도 우리가 많이 하죠. 네, 상대방의 눈높이에 맞춰서, 상대방의 그 상황에 맞추어서 상대방이 이해할 수 있는 언어로 이야기하는 것, 전달 방법이 매우 중요합니다. 그리고 그 강연이나 이야기를 들었을 때 마음속에 어떤 감동이 생겨서 내 스스로 변화해야겠다라고 스스로 생각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이 시켜서 하는 일은 별로 하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내 스스로 하고 싶어서 하는 일이 성과도 좋고 가성비도 좋고, 그것을 늘 이야기하는 겁니다. 내 스스로 나에게, 나는 소중한 사람이고 나한테 주어진 이런 중요한 일들은 내가 적극적으로 잘 준비해서 좋은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도록 노력해야지, 애써야지, 땀 흘려야지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혹은 강의를 하면서 스피치를 하면서 사람을 만나면서 혹은 비즈니스를 하면서 세 가지의 액체를 생각해야 된다고 저는 봅니다. 첫 번째는요, 땀이죠. 땀 흘리지 않는 일은 어떤 일도 좋은 결과를 만들 수 없다라는 생각이죠. 네, 땀과 눈물과 하나는 피죠. 네, 눈물 없는 성공은 없는 거죠. 진주 이야기를 가끔 하잖아요. 하나의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기까지 조개 안에서의 이 따가운 그런 모래를 견디면서 영롱한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그런 아픔과 눈물과 또 피와 이런 것이 없이는, 그 세 가지 액체가 없이는 우리가 진정한 행복을 누리기는 어렵다라는 생각입니다. 그렇지만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행복은 커다란 그런 것에서 느끼는 것일 수도 있지만, 오늘 내가 눈을 떠서 행복하다, 오늘 맛있는 밥을 먹을 수 있어서 좋다, 좋은 사람과 소통할 수 있어서 좋다, 좋은 사람과 밥을 먹을 수 있으니 매우 행복하다, 이런 작은 것들에서도 우리가 행복한 이유를
찾아갈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인생은 아직도 살만하죠. 행복하죠. 어려움이 있어도요, 그 어려움 다 극복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우리는 소중하니까. 그리고 그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 방송을 함께 하시는 분들이 내가 얼마나 귀한 존재고, 내가 얼마나 아름답고, 내가 얼마나 보석 같은 존재인지를 스스로 인식하는 그런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자, 그리고 또 하나. 행복하게 사는 방법. 우리가 마음만 먹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는 걸까요? 네. 마음 먹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작은 변화들을 해야 됩니다. 멋있어지고 싶고 하잖아요. 그런데 날씬한 몸매를 유지하고 건강한 몸매를 유지하는 분들이 그냥 하루아침에 되는 건 아니거든요. 규칙적인 운동도 해야 되고 식사도 조절하면서 그런 먹고 싶은 유혹도 때로는 견뎌가면서 아름다운 몸매를 만드는 거죠. 이 아름다운 몸매가 보여지는 비주얼로도 아름다움이 보여지는 것이 중요하겠지만 더욱더 중요한 것은 나의 건강을 위해서 운동과 식이요법과 이런 것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보여지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특히 강의나 방송을 하시는 지금 함께 시청하고 계시는 분들은 대중 앞에 서는 분들이기 때문에 나의 보여지는 모습이 아름답고 멋있게 보여질 수 있도록 거기에 걸맞는 운동이나 여러 가지를 같이 병행하면 더 멋있는 사람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합니다. 아름다움은요, 권력이에요. 멋있다라는 건 권력입니다. 캐서린 하킴 교수님이 매력자본이라는 논문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신 적이 있어요. 논문을 발표했는데 매력자본. 매력이라는 것이 보이는 매력도 있고요. 보이지 않는 매력도 있습니다. 겉으로 신사숙녀를 멋있게 만들어주는 것. 한 3시간, 4시간 정도면 변신을 할 수 있죠. 미용실, 또 머리 손질하고 피부 잘 다듬고 분장하고 또 멋있는 수트를 입고 딱 나타나면 외모적인 변신은 서너 시간이면 만들 수가 있겠죠. 그러나 보여지는 그런 아름다움도 매력적이지만 보여지지 않는, 눈으로 보여지지 않는 그 사람의 어떤 인성이라든가 그 사람의 매너라든가 이런 것은 훨씬 더 가치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더욱더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도록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고 이 작은 변화들을 계속 지속하면서 좋은 습관을 들인다면 어제보다는 오늘이, 오늘보다는 내일이 조금 더 매력적인 사람으로 바뀔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합니다. 파블로 피카소에 대한 이야기를 잠깐 하려고 해요. 어느 날 파블로 피카소가 길을 걷다가 고물상에 버려진 자전거를 발견합니다. 이 자전거를 보고 안장과 핸들을 주워다가 작품을 만들었죠. 지금 화면에 보고 계신 이 작품이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고 하는 작품입니다. 멋있죠? 황소머리. 그런데 이 황소머리가 정말 대단한 그런 경매를 통해서 판매가 됐는데요. 어떻게 낙찰이 됐냐면 재료를 발견한 것은 1943년도입니다. 그리고 나서 50년이 지났을 때에 런던의 한 경매장에서 이 파블로 피카소의 황소머리라는 작품을 경매를 했는데요. 당시 돈으로 293억 원에 낙찰됐다고 합니다. 대단하죠? 누군가에게는 버려진 것이나 예술가의 눈에는 어떤 예술 작품으로서의 소재가 되는 겁니다. 이 이야기를 드리는 것은 우리들의 가치가 적어도 293억보다는 훨씬 많다라는 이야기를 드리고 싶은 겁니다. 우리를 더 소중하게 여기면서 우리를 더 귀하게 여기면서 함께 갈 수 있을 때 좀 더 멋있고 매력적인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요. 그 스피치가 매우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리는 이유는 뭐냐면 비행기로 예를 들면 비행기의 한쪽 날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비행기 한쪽 날개는 우리가 알고 있는 전문 지식과 경험이고요. 또 다른 한쪽 날개는 스피치 능력입니다. 왜? 언어 능력은 동서고금 또 시대를 막론하고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야기를 잘하고
간결하게 말하고 겸손하게 말하고 솔직하게 말하고 정직하게 말하는 사람에게 더 매력을 느끼기 때문입니다. 매주 목요일마다 이 스피치 방송을 준비하면서 저는 더 많은 것을 배우게 되고요. 더 많은 것을 공부하게 되는데요. Teaching is learning. 가르치는 것이 곧 배우는 것이고 저도 이 방송을 통해서 조금씩 성장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제가 강연을 망치는 10가지 방법에 대해서 같이 논해봤고요. 그 방송을 그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하시면서 우리가 망치는 방법을 알면 더욱더 잘할 수 있는 방법을 이해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 이제 이야기를 정리하면서 끝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네, 그릿이라고 제가 가끔 방송을 통해서 말씀드렸어요. G는 Growth Mindset. 내가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나의 능력이 점점 성장할 것이다 라고 믿는 것이죠. 그리고 R이라고 하는 것은 Resilience라고 해서 회복 탄력성을 말하는 거고요. 바닥을 치고 올라가는 힘. 어려운 상황에서도 마음을 단단히 하고 마음 근육을 탄탄히 해서 올라갈 수 있는 힘. 그리고 중요한 것이 intrinsic motivation. 내재적인 동기부여입니다. 다른 사람이 하세요가 아니라 내 스스로가 하고 싶어서 할 때 더욱더 재미가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이 스피치를 통해서 강의를 망치는 방법 10가지를 알아봤는데, 나의 장점과 또 나의 좋아하는 점을 잘 발견해서 점점 더 나의 스피치 능력을 향상시켰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대한민국은 이제 스피치를 잘하는 사람을 원하고 있습니다. 스피치를 잘하고 마음으로 소통할 수 있는 사람을 원하고요. 끝으로 끈기, 이 tenacity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많은 사람들이 끈기가 부족합니다. 포기하죠. 포기하지 말고 끝까지 우리가 행복의 그 나라로 우리의 비행기를 타고 잘 갈 수 있도록, 내 스스로가 비행기라고 생각하고요. 내 스스로가 나의 비행기를 목적지를 향해서 몰고 가는 기장이다라고 생각했을 때 나의 몸값도 올라갈 것이고 나의 매력도 점점 올라갈 것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시청해주신 시청자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중요한 건 나의 행복이 내 친구의 행복을 결정한다라는 그런 생각을 가지시고요. 내가 좀 더 행복하고 건강할 수 있는 그런 원인과 또 이유와 방법들을 찾아서 조금씩 노력할 때 wow, I'm very happy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요. 나는 스피치 강사다. 말하지 말고 소통하라의 김태승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백세로 TV